안녕하십니까, 서대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시장이 달라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수급, 시장의 센티멘트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크게 이제 대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짚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미국이 좀 생각보다 예전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뭐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주식시장부터 리뷰를 해보고 요거에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 S&P 500이 올해 들어와서 4%나 올랐습니다.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막 원화가 약세를 보여가지고 환에서도 이익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화 가치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좀 오히려 4% 올라봐야 환손실 난 거 감안하게 되면은 먹은 게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나는 분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투자자들이 되게 스마트하게 작년부터 재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작년부터 이런 M7 대형 기술주 투자를 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올해 이런 S&P 500에 4% 정도 나는 성과에 미치는 M7 주식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실패했습니다. 즉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당연히 나빴겠죠. 나스닥 지수는 좀 더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들이 이제 만만치 않은 시간이다. 좀 어려운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일단 하나 짚어드렸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국내에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막 찍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동일 가중 전략이었습니다. 자, S&P 500을 투자할 때 M7 이게 좀 몰빵이 좀 위험하지 않냐? M7 주가가 나쁘게 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동일 가중 전략으로 투자를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빴습니다. 이 RSP가 미국 S&P 500을 미국 시장에서 n분의 1씩, 즉 500분의 1씩 투자하는 그런 전략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동일 가중 전략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3%밖에 성과를 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S&P 500보다 나빴던 거죠. 따라서 전혀 대안이 되질 못했고 그리고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좀 짜증이 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돼버리면서 환에서 손실이 3에서 5%씩 나버리면서 이런 이제 동일 가중 전략을 오픈해놓고 환해지를 하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열받는 그런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작년에 가장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손실도 가장 많이 봤던 채권이 TLT, 이 30년물 국채인데요. 이 친구가 올해 들어와서 플러스 성과를 내버렸어요.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분명히 이게 큰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플러스를 내버렸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단기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하이리 채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올해 성과를 거의 내질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전한 거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도 좀 투자 전략이 좀 보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들이 투자 심리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데 나쁘진 않은데 큰 재미는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럼 대안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안은 저희가 이제 1월 초 12월 말에 이야기 드렸던 중국 기술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K웹 같은 경우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 AI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한 22%, 20% 넘는 성과를 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ETF인 거죠. IBIT 같은 경우는 올해 4%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못 낸 건 아니에요. 성과를 내긴 냈습니다. 하지만 금 사실 훨씬 재미없는 이제 ETF죠. GLD 같은 경우가 보면 올해 10% 정도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을 놓고 사실 비교해서 투자하는 것들도 사실 재미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자산 중에서도 이런 좀 공격적인 대체자산은 생각보다 좀 덜 재밌었고 되게 좀 보링한 좀 따분할 것 같은 이제 금투자가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았다라는 사실은 연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재미없지 않습니까? 한국인조차도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테마 중에서 한국 조선업의 테마가 올해 28%나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쇼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4일 날 대규모 외국인들 매도가 나타났는데 한국 원화가 연초 대비해서 하향 안정화되다 보니까 환에서도 좀 이익이 나고
그리고 거의 그 손실을 감안하고도 14일날 2월 14일날 손실을 감안하고도 28% 연초 대비 성과를 내버리다 보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이 일어날 만했는데 거의 3천원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보면 글로벌 자산 시장 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돈이 좀 된다고 싶으면 꼭 미국 시장이 아니라도 다른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돈이 최근에 기꺼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들 역시도 좀 미국에서 좀 나와서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전한 자산들이 대체 자산 중에서도 조금 더 각광받고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다른 옵션으로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 기준으로도 한번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것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에 제가 뭐 남미 지역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한국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가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브라질과 멕시코 제 기억하기로는 둘 다 한 20% 가까운 성과를 냈거든요. 멕시코가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들이 좋았는데, 남미 지역 국가들이 좋았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 때쯤에 이런 국가들을 말씀드리면서 한국도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그 이유가 너무 싸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성과가 부진했던 섹터들, 한국의 산업들도 있긴 있지만 특히 한국의 이제 조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산업 중에서 특히 2025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조선, 방산,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것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작년에 이제 한국 증권사들, 대형 증권사들과 그리고 이제 운용 전문가인 자산운용사들이 일본과 인도를 엄청나게 이제 사실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좋았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과 인도가 꼽히면서 사실 조금 좀 우려가 좀 있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딱 까봤더니 이 친구들 성과가 좀 지지부진해요. EWJ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본 엔화와 주가 지수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인데요. 엔화가 올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EWJ가 성과를 나긴 났는데 엔화가 강세를 한 5% 이상 올린 거에 비하면 3%밖에 안 올랐으니까 주가 지수는 거의 못 오르거나 마이너스가 난 거죠. 뭐 이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본 주가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INDA가 사실 가장 큰 인도를 투자하는 ETF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성과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좀 높긴 했지만 대부분 플러스를 냈는데 인도가 마이너스를 나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까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PER 값이 7배에서 8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국도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더 싼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싸다. 근데 많이 싸다에 해당되는 지역들이고요. 그 일본과 인도를 보면 일본 한 15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그러니까 PER 값이 한 15배, 16배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국하고 비교가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확실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주가가 좀 안 좋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도가 중국에 비해서 투자하기 조금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 싼 거에 비해서는 인도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간의 큰 비교는 이 친구는 너무 싼 애들, 얘는 확실히 좀 비싼 애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게 쉽게 구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항상 이제 대체 자산이 해당되는 옵션을 설명을 드렸고 대체 국가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개별 주식의 몰빵이 올해 좀 어렵다. 확률이 7분의 1밖에 안 되더라. M7의 7개 종목 중에서 하나밖에 주가지수보다 더 센 주식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채권 시장 역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한 장기물 국채,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이 특히 장기물 국채가 약세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반대로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안전한 것들을 선호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또 연결이 어디로 되냐면 금 비트코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자산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난 좀 안전한 금이 좋아.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식 시장이건 채권 시장인 간에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 자산이 상대적으로 싼가?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빠져 있는가? 만약에 빠져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빠져나와서도 살만한 자산이다.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 남미 시장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금들이.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두시면 올해 투자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쁘게 세금을 내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금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이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